이러한 결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업 입장에서의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이제 더 높은 기대 이윤이겠죠. 그런 기대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턴오버 레이트이 높다라는 것은 뭐 세이프 워커나 리스키 워커나 뭐 둘 다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겠지만 더 높은 기대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가능성이 전보다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10년 동안 함께 생산 활동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을 텐데 만일 리스키 워커가 회사를 나갈 가능성이 전보다 더 높아진다면 리스키 워커가 제너레이트하는 편익은 비교적 먼 미래에 발생하는 것인데 그 가능성이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낮아진다면 혹은 회사를 떠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면 미래에 발생할 편익도 그만큼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턴오버 레이시 올라간다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의 기대 이율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내용은 리스키 워커의 생산성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만약에 리스키 워커의 생산성이 전보다 더 떨어진다면 여기에서는 일단 첫 번째로 리스키 워커가 레몬인 경우에 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우리가 10만 달러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리스키 워커가 레몬이 되었을 때 회사의 레몬일 경우에 회사에 미치는 손실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30만 달러라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죄송합니다. 이게 30만 달러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피치의 경우에는 만일 리스키 워커가 피치라면 항상 30만 달러의 생산성을 제너레이트 한다고 가정을 했는데요. 이제 10만 달러가 아니라 30만 달러의 손실을 야기한다면 그래서 덜 생산적이 된다면 평균적으로 덜 생산적이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리스키 워커의 리스키니스가 전과 달라진다면 위험 정도가 전과 달라지는 것인데요. 여기서 리스키니스라고 리스키니스라는 뜻은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평균 생산성과 생산성의 분산이 달라진다. 사실은 이제 분포가 달라진다라고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이제 편의상 평균 생산성과 생산성의 분산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은 리스크 워커를 채용할 것인가 아니면 세이프 워커로 선호를 바꿀 것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example 1에서는 우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만 보는데요. 손실이 배 타입이었을 때 레몬이었을 때 손실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이제 30만 달러가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러면 기대 생산성 혹은 생산성의 평균을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베이스 케이스의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케이스의 경우에는 세이프 워커와 마찬가지로 기대 생산성이 10만 달러고요. 각각 2분의 1의 확률이니까 10만 달러가 되는데 만일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전보다 커져서 그러니까 나쁜 타입이 배 타입의 경우에 손실이 전보다 커지는 것을 우리가 다운사이드 리스크라고 합니다. 이제 부정적인 측면이 전보다 커지는 거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존재한다면 그렇다면 평균은 당연히 0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리스키니스가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평균이 당연히 달라졌고요. 이 경우에는 평균이 달라졌기 때문에 분산도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평균도 달라지고 분산도 달라집니다. 여하튼 평균만 한번 생각해 보시죠. 평균 생산성을 비교했을 때는 세이프 워커가 훨씬 더 좋습니다. 리스키 워커의 평균 생산성은 지금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을 때 제로가 돼버렸고요. 세이프 워커는 항상 포쇼 10만 달러를 제너레이트 하기 때문에 평균 생산성으로만 비교했을 때는 리스키 워커가 세이프 워커보다 더 좋지 못합니다. 전에는 같았었는데요. 자, 만일 리스키 워커를 채용해서 10년 동안 발생하게 되는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를 계산해 본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 제가 여기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베이스라인 케이스에서는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는 243.5였고요. 자, 만일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마이너스 300으로 증가하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했을 때의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는 76.8로 떨어지고 이 값은 세이프 워커를 채용했을 때의 기대 이윤의 현재 가치보다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전부 다 커진다면 그렇다면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이프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스프레드시트에서 한번 결과를 확인해 보시죠. 숫자들을 베이스라인 케이스로 제가 바꿔놓겠습니다. 0.2, 0.2고요. 우리는 리스키 워커만 보면 되니까 이번엔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자, 어떤 숫자를 바꾸냐면 이 숫자를 바꿔보겠습니다. 리스키 워커가 배 타입일 때 회사에 끼치는 손실이 10만 달러가 아니라 30만 달러가 되는 경우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이렇게 30만 달러가 된다면 결과는 76.8로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미래에 발생하게 되는 자, 요 값들을 한번 보시죠. 55.6부터 시작해서 3.3까지 이 값은 마이너스 100일 때 그대로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00이 돼도 이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300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커질 때 바뀌는 값은 뭐냐면 바로 첫 번째 해와 두 번째 해의 기대 이윤이 달라지는 것인데 처음에 두 해에는 마이너스 기대 이윤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3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는 파지티브 기대 이윤이 0보다 커지는데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지나치게 커지면 처음 2년 동안 회사가 감수해야 되는 그 손실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훨씬 더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리스키 워커를 채용하는 것이 그다지 좋은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그젬플은 다운사이드 리스크와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을 같이 보는 것인데요. 자, 두 번째 이그젬플은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여전히 여전히 존재하고 전보다 커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업사이드 포텐셜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바로 요건데요. 이그젬플 1보다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배 타입이 되면 회사에 미치는 손실은 50만 달러로 증가를 하는데 동시에 업사이드 포텐셜도 전과 다르게 50만 달러로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좋은 타입이면 전부 다 생산성이 훨씬 더 늘어나는 것이고요. 만일 나쁜 타입이라면 생산성은 전부 다 훨씬 더 떨어지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그젬플 1과 이그젬플 2를 비교해 보면 생산성의 분산은 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성의 기대값을 평균을 비교해 보시면 항상 0으로 동일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베이스라인 케이스와 이그젬플 1은 무엇을 비교한 거냐면 뭐 분산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주로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따른 채용 선호의 변화를 본 것이고요. 이그젬플 1과 지금 이그젬플 2에서 보고 싶은 것은 평균 생산성은 동일한데 위험 정도가 전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회사의 선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